고려사 열전 23권을 보면 고종 19년인 1232년 12월 16일 수주의 소급인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적과 대적하다가 괴수 살리타이를 활로 쏘아 죽이고 포로 또한 많았으므로 나머지 적들은 산산이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성이 바로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처인성입니다. 동국 여지승람의 처인성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처인성은 고려시대의 군창이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군창이란 이른바 군용창고로서 유사시에 군사들이 사용할 곡식들을 모아두는 공간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처인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한산성이나 행주산성과 같이 돌을 쌓아서 만든 석성이 아니고 흙을 쌓고 목책을 두른 토성이었습니다.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면적이 대략 3,000평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작은 성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쿠빌라이는 징기스칸, 그러니까 태무진의 뒤를 이어 칸에 오른 인물입니다. 당시 몽고는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물론이고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일대까지 침공을 했었죠. 독일에서는 우는 아이에게 몽고군이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그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섭고 악명이 높았던 군대였습니다. 당시 몽고 기병을 정면으로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부대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25년 몽고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에서 도적들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몽고는 고려를 침공하죠. 이것이 바로 몽고의 1차 침입인데요. 이때부터 고려와 몽고의 전쟁은 1269년 강화가 성립될 때까지 약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몽고군은 지금의 수원 땅인 수부를 지나 중원경 청주로 향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작은 토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고려 군사들도 포기한 채 모두 떠나버리고 백성들만 남아있던 처인부곡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부곡이란 신라 때부터 존속되어 오던 지방특수행정구역으로 향소 부곡 중에서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천민의 집단 거주지가 바로 부곡입니다. 자, 살리타이는 누구일까요? 당시 몽고의 관직에 다루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직위는 현재의 총독을 의미합니다. 당시 72명의 다루가치를 12개의 큰 고을에 파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살리타이는 바로 이 72명의 다루가치를 관리하는 이른바 당시 몽고군의 동정군 최고사령관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인우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승려였고요. 몽고 침입 당시 처인성에 거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표방하고 있던 사회였죠. 과거 시험에 무과는 없어도 문과와 잡과와 함께 승려가 되기 위한 승과가 있었던 사실만 미루어 봐도 사회적 신분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처인성에 남아있던 여타 백성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후에도 몽고의 4차 침입 때 충주에서 방호별감이란 직책으로 싸움을 한 것을 보면 처인성에서의 항쟁도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투쟁의 결과로 보는 편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료들로 당시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시 고려가 주로 사용했던 전술은 청야전술, 그러니까 몽고의 진격로에 여타의 식량 등을 주변의 성 등으로 옮겨놓고 몽고군이 취약한 공성전을 유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처인성은 바로 그런 식량을 보관하는 군창으로 몽고군에게 있어서는 거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 목표 중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 보장왕 때 장수 양만춘이 당태종이 이끌고 온 10만 대군을 화살 한 대로 물리쳤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야사에서 나올 법한 일이 여기 처인성에서 벌어집니다. 이것은 원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태종 4년 8월 다시 살리타이를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를 정벌케 청했는데 남쪽에 이르러 처인성을 공격하던 중 유시에 맞아 죽었다. 유시라는 것, 그것은 흐르는 화살이라는 뜻이죠. 즉 살리타이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원사의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살리타이가 죽자 부장이 병력을 이끌고 돌아왔다는 내용과 이들은 일시에 돌아가지 않고 먼저 가기도 하고 혹은 떨어져 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다 서쪽으로 가기도 하여 그들의 떠나는 날짜나 방향을 알 수 없었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당시 몽고군은 쥐 체계가 무너져 사방에 흩어지면서 패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장 살리타이를 쓰러뜨린 화살, 그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김인우 승장이었을까요? 저는 그보다 처인성 부읍에 살던 그저 평범했던 어떤 백성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당대 최강을 자랑했던 몽고군, 그런 몽고군을 패죽케 한 처인성의 힘은 바로 관군조차 포기하고 버려두고 간 작은 토성에 남아서 끝까지 살신보국의 기치로 싸운 처인성의 사람들, 바로 용인 땅을 살아간 사람들의 힘이라고 말입니다.